안녕하세요. 성누가병원 김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생리불순, 청소년기 생리불순이 있을 때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경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0.5세 정도라고 해요. 평균적으로는 만 11살에서 13살 정도 되면 초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경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궁 난소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성숙한 패턴으로 분비되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는 14살 정도가 되면은 생리주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부터는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초경을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생리가 불규칙하고 출혈이 있거나 오랫동안 생리를 안 하는 경우, 혹은 초경 자체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을 찾고 건강한 월경 주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경은 정상적으로 잘 시작했어요. 1년에서 2년간은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생리를 안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했더니 생리를 했지만 끊었더니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성 호르몬제, 다른 말로 피임약을 복용해서 하는 생리는 정상적인 생리는 아니지요. 정상적인 생리라는 건 난소에서 약 열흘에서 14일 정도에 걸쳐서 난포가 자라나고 배란이 일어나고, 배란이 일어난 뒤에 약 14일간 자궁 내막이 유지가 되다가 성장했던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피임약을 복용해서 하는 생리는 그런 생리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을 인위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막고 배란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만 자랐다가 호르몬 복용을 중단하면 내막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생리와 전혀 다른 생리고요. 내막이 너무 두껍게 오랜 기간 쌓여서 질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말 그대로 배란을 억제하니까 피임을 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혹은 학생이 오랜 기간 생리를 안 할 때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내막을 배출하게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리를 안 하는 원인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서 스스로 생리를 하게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 월경불순 환자에게서 보았던 문제가 영양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밥을 하루 한 끼만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니까 체지방이 너무 낮아요. 여성 호르몬 검사를 의뢰했더니 에스트로겐 수치가 매우 낮아서 5에 가까웠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너무 낮으면 자궁 내막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작았던 자궁이 사춘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정상 성인 여성의 자궁 사이즈로 자라나야 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으니까 자궁이 성장을 잘 못하거나 다시 위축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식단과 수면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늦게 자지는 않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밥을 제대로 안 먹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아이가 제대로 다시 먹도록 도와줘야죠. 마음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혹한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나 영상을 보면 지방이 엄청 안 좋은 음식인 것처럼, 고단백 식단이 좋은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죄가 없어요. 꼭 먹어야 하고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두세 끼 먹었는데 채식만 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저하되고 월경불순 문제를 겪게 되었던 학생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궁과 난소의 손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향후 정상 생리가 잘 돌아오지 않게 되고요. 임신을 하는 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3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는 것, 밤 12시 전에는 자는 것,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활 습관을 잘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을 때 영양 불균형이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난소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생기는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폐경인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정확히 혈액 검사를 진행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영양 부족이나 영양 불균형이 심해서 월경불순이 생겼을 때 보혈을 해주는 한약을 쓰는데요. 허약해진 몸이 위축되었던 자궁이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위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해도 잘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입맛을 돋궈주고 소화가 잘 되게끔 처방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뜸 치료를 병행해서 자궁 난소의 혈류순환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월경불순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월경불순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혹은 다낭성 끼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인데요. 초음파상에서 난소에 다낭성 난포가 보일 경우, 만성적인 배란 장애로 생리를 자주 안 할 경우, 또 호르몬 검사상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어 있거나 고안드로겐 혈증 증상인 다모증, 탈모, 여드름 등이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갑자기 체중이 늘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체중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경 자체도 평균보다 늦는 편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부족이 심해도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면 여러 원인들을 헤아려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체중이 늘면서 월경불순이 생긴 경우는 회복이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체중의 10%만 줄여도 배란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반 이상의 학생들이 체중 증가로 인한 다낭성이 아니라 선천적인 생식기의 기운의 약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의 몸 상태를 파악해서 몸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난소의 활동을 회복시키면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서서히 되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아직은 학생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둬도 되는 게 아닌가? 성인이 되면 저절로 생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몸에 생긴 문제를 오래 방치해두면 나중에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 운동에 대해서 찍어두었으니 꼭 한번 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